지난 이야기, 쇠락의 길을 걷고 있던 명나라의 원숭한 장군이 등장하며 요동 방어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는데, 산여관을 중심으로 한 완벽한 수성전을 준비하는 명나라. 압도적인 병력으로 전투를 시작한 후금. 홍위포를 앞세운 명의 공격에 후금은 결국 기세가 꺾이며 동아시아의 패권은 또 한 번 흔들리게 된다. 동아시아 전쟁사 정묘호란. 누르하치하고 홍타이지 들어본 적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누르하치는 전사예요, 진짜. 아, 물론 부족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보통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좀 징기스칸 비슷해. 뭐 비유가 좀 이상한데 네. 그런 거에 비하면 홍타이지는 쿠빌라이라고는 할까. 좀 제국을 경영하고 국가 행정 체제를 만들고 이런 쪽에 확실히 능력이 잘 있어요. 되는 집이네. 넓혀놨더니 이제 관리를 전사는 잘하네. 필요 없잖아. 오. 전사의 아래 것들이 싸우면 되는 거지. 방금 멋있었어요. 그러면 가장 큰 차이점 중에 우리 조선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점이 좀 있었을까요? 두드려 패는 사람보다 지배하려는 사람이 더 무섭잖아요. 맞아요. 딱 이거죠, 뭐. 누르하치는 사실 조선을 공격하진 않았죠. 네. 근데 이제 홍타이지는 패고 지배한다. 이렇게 이제 전략이 바뀝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 한 가지 배경이 있는데, 원숭한 때부터 사실은 중국은 조선을 포기한 적 없어요. 그래서 사르 전투 이후에도 네. 계속 웅정필 때부터 네. 조선하고 연계를 맺어서 후금을 치려고 합니다. 네. 아니, 지들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쵸, 지금. 그쵸, 그쵸. 그러니까 자꾸 이제 조선에 추파를 던지고 조선은 이제 어제 사로 때 우리는 그때 하지 않았냐? 너희들 때문에 우리 싹 전멸하지 않았냐. 딱 긁어서 버렸다. 우리 문제는 힘없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빠지는 거죠. 그러나 어떻든 명나라의 전략적 구도 안에 조선이 있어요. 근데 요 중간에서 이제 양다리를 걸던 인간이 하나 있어가지고 명나라한테는 쓸데없는 기대를 부풀리고 조선에는 피를 빨던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모문용이라는 이제 원래 그 요동 쪽에 있었던 그렇게 지위가 높은 장수는 아니었는데 후금에 이제 쫓겨와요. 쫓겨와서 이제 조선으로 와요, 이 사람이. 그래서 평안도 일대 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막말로 패잔병일 수도 있어요. 뭐 아니 막말로 아니라 진짜 패잔병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는 정말 배옥에서 후금을 많이 괴롭혔다고 하는데 후금은 글쎄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누구? 근데 이 모문용이 평안도 일대 와서 그러니까 패잔병 이끌고 와서 군사를 모집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왜? 내가 바로 들어가서 내가 요동을 내가 수복한다. 혼잣말로 했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모문용이 왔었을 당시에는 아직 광해가 왕이었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방위군 중에 한 명의 장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기 심양하고 요양이 떨어질 때 네. 요양이 요동이죠. 네네. 그게 이제 충격적인데 그때 패잔병들, 네. 그다음에 주민들 이렇게 해서 난민이 생기는데 네네. 이거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홍콩에서 나온 영화 중에 네. 중국 국공 내전 때 중국 본토가 다 점령되니까 그 버마 쪽 태국 쪽으로 내려가는 부대 하나 있어요. 본 것 같아요. 그 부대 얘기 그게 지금 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인데 네. 거기 있으면서 이게 살아남은 유일한 우리가 국민당 군대다. 그래서 이제 CIA 지원 받고 걔들이 지금 골든 트라이앵글이 마약밭이 된 게 걔들이 한 거야. 마약하면 그것도 CIA가 팔아주고 하면서 자금 맞춰서 여기 하나의 군대가 있다. 대만서 지원받고 뭐 지원받고 하면서 그때 거기서 그냥 도둑대처럼 살았다고. 그냥 명분만 남아 있는 도둑대군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나라 커서 그런지 망할 때 보면 꼭 이런 집단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광해 입장에서 대단히 곤란한 사람이었어요. 이거 왜냐하면 쓸데없이 후금을 계속해서 자극할 수 있으니까. 네. 만약에 계속 자극했는데 후금이 치러 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조선을 침공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 여기서 그러지 말고 어디 섬에 가라고 했나 봐요. 어이. 섬에. 왜냐하면 저기 홍타이지한테 안 들리게 소문이 아 좀. 근데 이제 처음에는 조선은 좀 기대를 했었나 봐요. 어쨌든 처음에는 무슨 명나라 군벌 같은 애들이 장군 같은 애 왔고 쥐가 뭐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고 하니까 처음에 기대를 좀 했는데 그리고 부하들 중에는 꽤 유능한 애들도 좀 있었고 얘들이 화포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오. 정식 진짜 해군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엔 또 수군 제독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화포 부대들이 있으니까
이제 가도라고 평안도 앞에 있는 가도, 거기 가도 아니라 섬 여러 개 이제 있으면서 기지를 만들고 조선한테 니네가 우리 군량을 대줘라. 왜냐면 이제 명나라는 끊겼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해주면 우리가 니를 도와주고 막아주겠다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1년 세출의 3분의 1 정도를 이 모문용의 집단들이 소비를 하는 거예요. 군대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렇게 아 그것도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도 바보가 아니잖아. 네. 가봤더니 아니 군대도 별로 없는데 네. 이 자식들이 뭐 5만 석을 날렸는데 5만 석을 매길 인구가 없어. 그리고 봤더니 저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지난번에 왜 명나라 군대 딱 보고 이거 형편없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료들이 좀 이렇게 국제 정세 첫 버전 이런 건 약하지만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탁 튕기는 거 이건 또 능력 있는 분들 많아요. 네. 딱 보, 이거 형편없습니다. 얘는 못 믿습니다. 이거 개판입니다. 이거 군대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또 근데 명나라가 또 교통을 하니까 그렇죠. 얘가 양다리를 양쪽에 사기를 치는데 명나라 쪽에는 또 계속 내가 지금 엄청난 군대를 모아놨다. 조선에 지금 정예병들을 모으고 있다. 아니 자기 명나라 유민들을 모아서 어. 이쪽에 있다. 근데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후금 뒤를 치는 거거든. 네. 네. 사르오 때 조선군이 못 쳐줬잖아요. 조명연합군이. 그 위치예요 이게. 내가 여기서 올라가서 상륙해서 치면 쟤들이 뒤를 칠 수 있다. 나름 또 모문용이 아까 제가 지금 중국 황실을 제비한 게 환관 위충현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모문용이 나름 또 위충현 라인이에요. 당연하지. 아, 그런 메인 놈은 라인이네. 당연히 거기다 갖다 넣지. 메인 라인이면 진짜로 약간 그냥 단순한 호세는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조선으로선 모문용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군량을 받아가지고 아까도 조선도 봤죠. 이거 우리 준 5만 석 다 어디 갔어? 장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나라한테 또 조정에다 저 있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엄청 받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또 조선하고 무역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앉아서 이게 장군이 아니라 무슨 장사꾼이지. 사업가예요, 사업가. 장사꾼이지. 조선에 있어서 명나라가 조선에 해주기를 원하는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방에 이제 얘가 사고 많이 쳐요. 뭐 한 번 군대 나가서 한 몇십 명 죽이고 중국에는 10,000명을 죽였다고 보고하는 거야. 이게 그런 거야. 전투가 있었다는 정보 정도는 들어가나 봐요. 몇 명 죽였는지 알게 뭐야. 10,000명 죽였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오. 분자금 좀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당시 이제 의주 목사가 이제 이순신 장군의 조카였던 이완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사할 때 옆에 있었던 대신 북 쳤던 이완인데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를 들었던. 그 이완이 딱 스타일이 이순신 장군한테 배운 게 많아가지고 좀 세요. 쟤들이 들어와서 맨날 군량 내놓으라. 하여간 거지대 같은 놈들이 와갖고 우리 지금 후금 치러 가니까 한 5,000석 주셔. 보니까 니들이 뭘 줘. 그러니까 이제 이완 같은 경우 근데 또 이게 안 주면 더 문제가 그렇죠. 되니까 맞아요. 조금은 왜냐하면 줘요. 그때 인조가 반정을 끝내고 난 다음에 대단히 그 인조가 모문용의 눈치를 안 입을 수 없었을 때예요. 명예 또 메인 라인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메인라인이라기보단 갖다 들이대는 거지. 그러니까 조선은 골치 아파 죽게. 우리 돈 갖고 저쪽에다 뇌물 바치고 증 받아와서 그렇죠. 더 뜯어내.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딨어 진짜.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세출의 3분의 1이 쟤네들한테 나가는데 이건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이완이 확 열받아가지고 네. 난동 피는 애들 잡아다 곤장을 쳐버린다고. 그랬더니 편지가 어떠냐면 내가 최근 첩보를 들었는데 당신네 장군 중에 누구 하나가 모반을 해서 지금 후금하고 내통해서 후금군이 걔랑 내통에 쳐들어오려 그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박해요. 네. 다만 조선 조정은 모문용한테 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주는 건 있는데 조금씩은 그리고 걔 원하는 대로 안 줘요. 근데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주는 건 있는데 걔 농간에는 안 놀아놔. 알 거 다 알아. 이게 뭐냐? 이거 틀림없이 이완한테 맞고 이 자식 복수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알긴 아는데 저거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꼭 참고 조금씩 하면서 그냥 하죠. 근데 이것들이 하여간 온갖 폐악질을 다 해요. 시대를 잘 타고나는 사람이에요. 아예 지금 시대에도 저런 사람은 있죠. 어느 시대나 그죠? 있죠. 어느 시대나 있죠. 그럼 이러고 평생 살아요? 꽤 오래 살아요. 아니 이렇게 평생 잘 살다가 그냥 가요? 별 이야기도 없이? 모문영의 최후는 어떻게 되냐면 최후가 있어요? 원숭한이 네. 그 영원성 전투의 그쪽 일대에 이제 세력을 확장하면서 네네. 결국 운정패라고 똑같아요. 조선하고 연결해서 네. 요 라인을 장악해야 되잖아요. 산에 네네. 가도.
그래서 가도에 있는 모문령은 개판이었지만 밑에 꽤 괜찮은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문령을 자기 휘하에 넣으려고 그래. 아. 그래서 이제 그딴 짓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훈련을 시켜라. 네. 근데 이놈이 안 하지. 그건 싫어요. 네, 그러니까 불러다가 죽여버려요. 원숭아니? 네. 죽여버리고 모문령 군대를 자기가 장악합니다. 아. 원숭아 장군이 아까부터 마음이 계속 가더라고. 계속 마음이 가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말도 해요. 자기가 불법적으로 죽인 거거든. 명을 안 받고 죽였다고. 네. 그리고는 얘가 지금 조선이 우리의 최고 우방이 돼야 되는데 이놈이 폐악질을 해서 조선을 명에서부터 떨어뜨리고 있다.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해치고 조선에도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명나라에 더 세게 들어가요. 근데 그럴 것 뭐가 같아요. 있어요? 저게 아니- 완전히 저길 다 장악하잖아. 아, 그나마 모문용은 얘는 이상한데 그래도 첩보 역할도 좀 하고 우리 좀 이렇게 그쪽 끈아픈데 라인이니까. 얘를 정리해 버리니까. 거기다 위충현 라인도 아닌데다가 산해관과 모문령과 조선을 연결해 버리면 원숭아니 얘가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이렇게 그러네. 되는 거지. 덕분에 기타 등등해서 원숭아도 죽고. 그렇지. 명나라도 가시는 거야. 아, 너무 다행인 건 모문정이 그래도 없어진 게 참 너무 마음이 다행이다. 그런데 당시 명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어쨌든 지들이 살고 싶으면 산해관 방어가 아니라 요동을 탈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차라리 그 다음에 원숭아니 군벌이 되면 그건 다음 문제야.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얘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럼 이제 조선의 입장에서도 오히려 이 홍타이지가 왕이 된 거에 있어서 반가운 일은 아닌 거잖아요. 대비책을 좀 그냥 철저히 이제 진짜 해야 될것 삼가외교하면 같은데.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인조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친명배금이라는 정책을 피죠. 이제 1625년 3월 13일 인조 3년에 모문령이 초청한 중국 승려를 통해서 이제 누르하치 소식을 듣습니다. 아, 이런 얘기가 나오죠. 노치가 지난번에 금주위에 군사를 보냈다가 패하여 많은 군사가 죽었고 둘째 자식도 죽었다. 지금은 노적의 군사가 2만 명 난입하며 스스로 기세를 잃었음을 알고서 심양으로 옮겨갔다. 그 원양선 전투에서 진 얘기를 이제 보고가 들어오는 거죠. 네. 그때. 아, 조선은 막 기운이 막 사는 거지. 명이 이겼다. 그러니까 이게 소식이 단편적으로 들어오면 그 중간을 상상으로 메꾸거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배금이 되면 이게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아니, 근데 뭐 지금 조선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 우리야 뭐 이게 모든 걸 이렇게 놓고서는 보면서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요. 지금 조선 입장에서는 친명배금이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아, 이제 가기는 갑자기 해요. 기세가 확 살. 그러니까 네. 조선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네. 없겠죠. 오케이, 우리 노선 잘 탔어. 그렇죠. 아니야, 내가 타임머신 타고 내려가서 얘기하고 싶어. 아니에요. 그러면 물론 명의 요동 쪽까지는 그래도 방어 라인은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뭐 한 번에 금이 밀고 내려올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비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금에 대한 방어 라인을 좀 구축을 하나요? 대비는 해요. 안 하지 않습니다. 후금군은 기병이니까 두 가지 방안을 쓰죠. 첫째, 뭐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역시 우리는 산성을 지킵니다. 그렇죠. 산성을 지키는데 이렇게 고립돼서 지키면 안 되니까 원숭아니 썼던 것처럼 적이 쳐들어오면 1차 방어선에서 일단 적을 저지한다. 그다음 2차, 3차 방어선을 만들어요. 그리고 2차, 3차 방어선 지역에 있는 산성에다가 주변에 있는 군현을 몰아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차 방어선을 어디로 할 거냐, 3차 방어선 어디로 할 거냐, 그다음에 어느 거점에다 병사를 모을 거냐. 그래서 의주, 그다음에 2선 방어 거점으로 이제 곽산의 능한산성이라고. 그냥 거란전쟁 복귀하시면 거기가 거기야. 그러니까 딱 보면 지도의 그 딱 코 부분으로 딱 해가지고 그 라인 타고 아,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맨날 루트가 똑같잖아요. 똑같잖아. 항상 그리고 똑같아. 크게 보면 1차, 2차, 3차 방어선의 거점이 이제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이렇게 되는 거죠. 압록강의 의주, 청천강의 안주, 대동강의 평양. 근데 그다음이 이제 없어요. 근데 예전에 그 얘기하고 조금 겹쳐져서 헷갈리는 분들도 있고 저도 약간 그래서 그런데 예전에 왜 다 방어 라인 해놨더니 그래 그럼 니넨 방어해라 나는 서울로 갈랜다 이렇게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좀 하나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아니, 어떡하겠어. 성을 좀 사이드로 길게 성벽을 좀 길게. 메인 강 방어선 중간중간에 방어 거점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능한산성 같은 경우는 주변 정주와 선천과 곽산의 군대가 능한산성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 여기 고을은 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뻔하잖아. 네. 이게 관료주의 문제인데 어떡하지 해서 답이 안 나오면 제껴. 안 다음으로? 그러겠지. 이렇게 다음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안 그러겠지. 안 그러길 바래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린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최선이야. 중간에 오다가 지치겠지 뭐. 우리는 할 건 다 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몰래 쳐들어오면요? 그럼 반칙이죠. 정확해요. 나중에 그런 보고도 올라가요.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해서 우리가 함락당했다고. 비겁하게 그랬다? 그건 우리는 취급 쟤네들 안 맨날 하지. 예전에 어렸을 때 프로레슬링 보면 맨날 반칙 쓰는 애 그런 애야. 나 진짜 그 보고선 지금도 이해가 안 가. 3번이나 격퇴를 했대요. 그랬더니 밤에 이놈들이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을 했대. 이놈들은 원래 흉악한 놈들이라. 이런 심각한 놈들. 이놈들! 어떻게 밤에 이놈들! 뒤에서 그 한마디로 도를 모르는 거죠. 도를 깨닫지 못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오랑캐라는 얘기. 그 사실 전투라는 게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게 바로 전략이고 전술인데 말할 이건- 때도 그렇게 전략을 어떻게 짤까? 용병은 적을 속이는 거고 적이 예측하지 못한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면요? 반칙이지. 근데 사실 뭐 정확하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 기병이 하루에 한 100km는 온다. 네. 그리고 사실 믿는 건 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양, 안주, 의주에 굉장히 기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산성에 들어가 있으면 얘들이 뒤에서 적의 보급로를 끊을 수 있다. 이제 그래서 강에서 좀 저지해 주길 바란 거지. 그래서 평양, 안주, 의주에다가 이제 나름 굉장한 이제 노력을 합니다. 다른 곳도 이제 방비를 해야 되는데 네. 1624년 10월에 그러니까 정묘호란 한 3개월 전이에요. 불과 이기라는 문신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강화의 형세는 참으로 하늘이 만든 요새입니다. 만일 사변이 있게 되면 육지에서는 남한산성이 제일이고 섬으로는 강화가 제일입니다. 고려 때에는 강화에 저장된 곡식이 많아 곡간이 1만이나 되었으며 내포 등지에도 곡식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화에 저장된 곡식이 수천 석뿐이며 내포에는 저장된 것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사변이 있어 강화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식량 보급의 계획이 없으니 강화의 전세는 받아서 그곳에다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근데 이대로 이렇게 또 시행을 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요건 시행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묘한 3개월 전인데 네. 이게 나중에 큰 효과를 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다만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는 게 그러니까 문제지. 대비가 충분치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대비가 지금 네.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 그 강화 또 도망갈 대비했다는 거 맞죠? 아이 이 양반 그걸 대놓고 그러면 그래. 어떡해요? 그러고 어? 그러면 안 돼. 뭐 반칙한 거야? 나? 뭐야? 반칙이야? 아니 지금 아니 어떻게 막을까 대비가 아니라 아니 근데 서울 뺏기면 강화도 도망가면 잘 막을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야?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쓰는 거지. 1차, 2차, 3차 방어선이 뚫렸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이제 강화로 가자. 그런 대비하는 것 자체는 사실 그럼요.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거기서 할복하고 죽어야 되나?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우리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대책을 하다가 이것도 안 돼, 이건 돈이 없어, 이건 대포가 없어. 그럼 남는 건 뭐냐? 사람밖에 없다. 이게 참 묘한 거거든. 사람도 중요한데 이거를 못 하니까 이것만 하겠다라는 건 대비가 아닌데 아니죠. 똑같은 논리가 또 나와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하밖에 없다. 사람 훌륭한 장수를 보내서 백성들 단결시키면 지킬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러면서 이게 또 믿음 사항이 하나 올라가요. 뭐라고 그러냐면 평양이나 안주 같은 방어선이 중요한데 적들은 성벽을 공격할 줄 모른다. 근데 이게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디서 들어온 정보죠? 그냥 막연하게 우리 토전사 팬분들 중에 옛날에 그런 분 많아서 기마민족은 공성 못하지 않느냐. 유럽 성도 다 정도. 아니 그럼 원양성 할 때도 공성탑 갖고 오고 다 한 거 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은근하게 알고 있는 선입견이라든지 그렇죠. 저거 아니에요? 영원성에서 애들을 그 누르와치를 막았잖아요.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쟤들은 성은 공격 못 하나 보다. 근데 함락시킨 성이 한두 개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개념이 있을 때 이걸 충돌시키지 않고 편한 걸 선택하는 것. 이게 이제 의식을 선택적으로 하는 건데 참 사람들이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말을 하죠. 안주와 평양은 잘 지킬 수 있을 거다. 왜? 적들은 공성술이 서투르다.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근데 그것도 그건데 그 성은 잘 지킬 수 있을 거다. 근데 서울은 못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정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습니다. 처 맞기 전까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인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의주에 이제 병사들을 모아놓는데 의주에 최정예병 포수를 모아놓는데 사로 때 이제 많이 희생을 받고 네. 뭐 또 이괄의 난도 이석하면서 손실을 봤다. 근데 요건 좀 여러 오해가 있는데 네. 그거 안 봤으면 우리가 최정예군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육군 병장이 10년 후에도 병장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건 좀 과한 해석이에요. 걔들만 있었으면 다 물리칠 수 있었을 거다. 5년, 10년이 지났는데 3,000명, 10,000명을 복원 못하면 그게 나라야. 그러니까. 그래서 포수를 갖다 놓는데 조선 정부가 어쨌든 뭐 모문용 탓이라고도 하지만 그들에게 충분한 대우를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특징관 얘기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민들한테 잘해주고 군인한테 잘해줘야 지킬 수가 있는데 지금 너무 이게 없으니까 애들이 2,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완전 히 지쳐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조선이 이때 쓰는 말 옛날에 교대를 시켜줘요. 네. 부병제 개념이니까. 네네. 근데 교대도 못 시키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2년, 3년을 늘 비상대기 상태로 두니 포수들도 이제 지쳐버리는 거지. 근데 이게 월급을 잘 주면 우리 30년 전때 했지만 일자리라고 생각해서 퇴직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걸 지키고 있을 텐데 네. 충분히 못 지키니까 집에 가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가 좋아되니까 줘야 됩니다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지쳐갑니다. 근데 여기 내용 보면 그래도 여러 가지 그럴듯한 작전들이 있는 게 그 원숭환이 요동 사람들 모아서 요동 방어시키게 하니까 성공했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을 모아서 방어하게 하자. 그렇죠. 이렇게 조선도 이제 그 방법을 써요. 네. 그래서 이제 포수들 대우도 잘해줄 뿐 아니라 그 지역에 뭐 과거도 뽑고 네. 그러니까 의주 같으면 의주 지역 사람들한테 벼슬을 주자. 벼슬. 그리고 이제 거기 생기는 장교 이런 거는 다 그쪽 현지인 임명하자. 이런 대책을 나름대로 하긴 네.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조선이 이제 양반들이 군역이 면제돼서 뭐 나라가 군대가 엉망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법적으로 양반한테 군역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현직 관료가 되거나 이러면 당연히 이걸 대체하는 거고 보통은 그들에게 장교나 군관 자리가 가요. 근데 이제 조선의 딜레마가 뭐냐면 고려 때는 지방에 있는 향리나 이런 애들이 무슨 과거를 봐 걔들이 생각해보세요. 과거 관료 자리가 몇 자리야. 걔들이 다 시험 보면 100대 1 시험이 된다고. 그렇죠. 그럼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보통 얘들이 상당수는 이거 했다고요. 향리나 지방사종 다 이거 하면서 말 타고 가다가 지방 예비군 중대장 하다가 전쟁 나면 군대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랬더니 무신 정권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다 과거 수험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말 타고 동네를 지키면 이것도 군역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과거 공부를 한단 말이야. 관료만 면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과거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등록을 하면 군역을 면제시켜 주게 돼요. 보류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처럼 뭐 대학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우리가 뭐 옛날에 서원 이런 얘기 들었지만 그냥 이걸 쓰고 이거 들고 나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이러고 면제를 받는 거예요. 면제라기보다는 보류적인 네, 입영 네, 연기 네, 네.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가끔 이제 이거 정비하려 법대로 너도 와야 된다. 나 유생인데 그때마다 난리가 나는 게 외워봐. 네가 진짜로 공부하고 있는지. 이 사기들이 많아가지고 수령이 어떤 경우 막 직접 와서 외워봐. 맹자 3장 6절 외워봐. 이래가지고 막 집어넣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조 때 이제 병력 뽑아낸다 호패령을 실시합니다. 그랬더니 얘들이 갑자기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 거야. 진짜 시험 공부. 전국에서 난리가 난 거야 이거 보면. 이때 그렇게 학부열이 높아졌군요. 이게 문제야. 간다고 생각하다 가는 거하고 그렇죠. 안 간다고 생각하다 가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난리가 나니까 대안으로 나온 거 하나가 뭐냐면 차라리 그러면 과거 낙방생, 과거 시험 봐서 떨어진 애들을 최소한 한 번은 봐야 돼. 나이가 몇이야? 뭐 30이야. 과거 몇 번 봐서 한 번도 응시 안 했는데 너 가짜지 이렇게 되는 거야. 저 한 번 떨어졌는데요. 그러면 그래, 그럼 너는 어쨌든 시도는 했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내. 돈을 내. 돈으로 대신. 돈으로 내. 지금 낙방세가 생겨요. 이때부터 그 수험 볼 때 응시료 내잖아. 응시료가 아니라 낙방했으면 아니죠. 돈을 내야 네, 돼. 군대를 못 간 거 대신 내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와. 그거를 정도로 참읍시다. 그리고 지금 애들 군대 보내겠다고 했더니 전국에서 지금 이 가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유학이 진흥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근데 뭐 유학 그때 그렇게 유학이 아, 발전했구나. 그거 진짜 엉뚱한 풍선 효과가 여기서 나타나요. 나름 이것도 괜찮지 않냐? 아, 저는 이세영 기자님이 늘 약간 장난식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후드를 패려고 하니까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를 하네요. 아니요, 근데 이 너무 우리가 비웃지는 말아야 돼. 이미 부병제, 일반 농민 뽑아서 군인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지났어요. 어차피 총 쏴야 되고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돈이잖아요. 나중에 조선 후기에 나오는 호포법, 균역법 이런 거의 전 단계인 거지. 차라리 세금을 받아서 군사비를 만들어서 프로 군대를 키우자. 그 항상 저 라는 얘기하셨던 일반 그냥 보병 뭐 그냥 농민병들은 100명이 와도 제대로 된 군대 10명을 못 이기는데 이 제대로 된 군대가 100명이 와도 프로는 못 이긴다라고 아니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징집이 안 되는데 아니, 돈을 아니 많이 그건 주고. 기자님 말씀 맞아. 왜냐하면 이게 정예병을 만드는 데 효과가 있는데 네. 또 하나 문제는 전국을 지켜야 되잖아요. 네. 각 지역을 지킬 만큼 충분한 군대는 못 나와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돈을 좀 많이 걷으면 안 돼요? 아니 아직 그 정도가 안 돼. 그 돈 가지고는 10,000명도 못 만들어. 그러면 일단은 반칙 쓰지 말라고 하지. 군대는 안 가지. 돈은 부족하지. 큰일 났네. 그러니까 참 맞는 거예요. 내 말이 왜 근데 맞았겠어요. 이 소식이 맞아야지. 홍타이즈 귀에 들어가면 너무 좋은 타이밍 아닌가요? 그래서 쳐들어오죠. 야, 아무튼 조선도 문제점은 다 알아요. 그래서 하여간 의주 방어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의주를 일단 강화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10월 정묘호란 나기 직전에 10월에 이제 남한산성이 드디어 완공이 됩니다. 아, 남한산성 원래 어떤 용도로 쓰려고 했냐면 네. 적군이 쳐들어온 동안 1차, 2차, 3차 방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조선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건 남쪽 지방이에요. 그럼 이쪽 군대를 모아서 위로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군대라는 게 무조건 오다 보면 다 기병한테 각격격파 당한다고 어디 모아놔야 되거든. 직결지. 예, 아주 안전한 요새에 모아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남한산성을 만든 거예요. 남한산성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정말 특이한 지형인 게 밖에서 보면 산세가 거의 7, 80도 엄청나요. 엄청 높아요. 지금 차로 올라가니까 그렇지 실제로 뭐 네. 수직절벽이야. 안에는 분지처럼 푹 파여가지고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몇만 군대도 모을 수 있다. 거기 왜 장군이 서 있는 그 자리 있잖아요. 지금도 거기 딱 올라가서 보면 진짜 신기하게 싹 다 내려다 보여.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건 그 뒤가 넓다는 거죠. 안쪽이. 그래서 내려오는 동안 일단 시간을 끈다. 네네. 정 가까이 육박하면 수도는 강화로 피난 간다. 그리고 남쪽에서 올라온 주력 부대를 남한산성에 네네. 집결시키거나 또는 거기를 그쵸. 거점으로 해서 이제 올려 보내서 적을 막는다. 그쵸. 뭐 이런 그런 작전을 쓴 계획이었습니다. 거잖아요. 예. 아무튼 이걸 하는 중에 이제 정묘호란이 발생합니다. 근데 저는 호란이라고 하면 이제 오랑캐가 이제 북쪽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무슨 호란 이러면 사실은 잘 몰라요. 뭐 정묘년에 일어난 호란이죠. 연도를 얘기하는 거 말고 이때는 어떻고 저때는 어떻고 이런 특징들이 좀 있어요. 결국 웅정필이나 원숭한이 조선하고 다시 연결하려고 하니까 네. 홍타이지는 일단 조선을 제압해 놓죠. 왜냐하면 사실 그쪽도 병력이 많지 않아요. 그 아까 10만 솔직히 실제 전투 병력은 3, 4만밖에 안 됐을 거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대포에 많이 쓸렸잖아요. 네, 그렇고 그렇지. 하니까 이제 병력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누르하치 병력은 돌파하고 명나라 외지는 정복할 수 있는데 내지로 들어가려면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산해관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네. 홍타이지는 우회하는 방안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하고. 근데 우회하려면 병력이 2배가 필요해요. 전투 부대만. 왜냐하면 산해관을 막아놓고 돌려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병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를 생각을 해서 크게 두 가지 선택을 하는데 몽골을 이제 더 많이 복속시켜서 우리 편으로 이게 나중에 하는 겁니다만 네네. 몽고 부족을 이제 대거 끌어들여야겠다. 네. 근데 그러려면 또 군대가 위로 가야 되고 이쪽도 막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선을 좀 눌러놓자. 근데 이거는 어쨌든 금나라의 생각인 거, 후금의 생각인 거고 우리 이렇게 하니까 아 조선을 쳐야겠다. 아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전쟁이라는 거는 나라와 나라의 사이에 내가 너를 칠 때는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광해군 폐위였습니다. 광해군을 폐위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이제 후금이 조선을 침공했죠. 왜 광해를 폐위했냐고?
그냥 트집을 잡으려면 잡기 뭘 위한 못 잡어. 잡이었네요. 우리 유럽에서도 봤잖아요. 남의 나라 뭐 했는데 괜히 너 왜 걔 그런 짓 했어? 그러고 쳐들어오는 아니 근데 야, 알고 한동안 보니까 제 봤어. 사촌이야. 그러고도 가잖아요. 그냥 나도 싫어야. 결국에는 이제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윈터 이즈 커밍. 모두가 알고 있고 네.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순간이네요. 네. 1627년 1월 13일 날 의주부터 공격이 시작됩니다. 아, 의주 일차 방어죠. 역시. 예. 이제 네. 의주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군의 숫자가 약 3천이었는데 너무 적. 이때 후금의 군대는 약 10배에 달하는 3만의 군대였습니다. 아, 아니야 근데 막을 수 있어. 아까 영권에서도 막았잖아. 네. 3만 명이 왔는데요. 이제 기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수구문에 들어가가지고 수문장을 죽이고 성 안에 침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전격적인 작전이었죠. 그래서 이완이라는 이제 조선군 장수가 여기서 시가전을 아주 격렬하게 벌려요. 이순신 장군의 조카. 네네. 그래서 전사를 합니다. 아이고. 그 후금은 이미 조선군의 전략을 다 알기 때문에 네. 결국 속전속결로 해서 조선군이 집결하기 전에 돌파해야 된다. 아. 그래서 이제 수문으로 들어오는데 하여간 성 떨어질 때는 다 수문으로 특공대가 들어오는데 근데 꼭 그러는데 왜 거기를 안 막아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면 졸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 후금이 쳐들어온다고 비상한 게 3년이 넘어요. 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중간에 비상령 수도 없이 했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병사를 좀 교체해야 된다는 말이 왜냐하면 정말 루틴적이네요. 그렇게 돼. 예. 네. 그 양치기 선언이 된 거군요. 그러네요. 거길 당연히 지키라고 했겠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뭐 말이 있는데 이걸 잘못 이해하시는데 제일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면 이건 시스템을 바꿔야 돼. 수문을 새로 설계를 해서 훨씬 더 어렵게 하거나 그치. 중간에 무슨 경보 장치를 달거나 그런 거 없이 사람을 가지고 지키는 건 절대 못 지킵니다. 졸게 돼 그렇군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빠르게 의주가 함락되나요? 그렇죠. 바로요? 아니 1차 방어선이었잖아요. 당일날 끝나버려. 요 1차 방어선이라고 얘기했던 그곳이 하루 만에 전화가 없던 시절이니까 조선에 17일 날 보고가 와요. 13일 날 사실 쳐들어왔는데 성은 13일 날 함락됐는데 17일 날 조선에 보고가 와요. 그럼 이거 보고 받을 때쯤이면 이미 다음번으로 갔는데 아 너네 그렇지 않아요? 함락이 돼? 야 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보고가 와요. 저기 어디까지 왔습니다. 그때 벌써 떨어졌어.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능한산성도 그래요. 마지막쯤 되면은 보고가 오기 전에 먼저 홍타이즈를 그게 보겠는데? 바로 이제 유목 김범기의 무서운 점이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그 능한산성도 포위가 돼요. 능한, 네. 포위가 되는데 이제 성을 지키던 조선군 병사들이 일제히 조총을 한번 쐈어요. 오. 네. 근데 이제 재장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동안 조총이 많이 당해봤잖아요. 이 후금 군대가. 뭐. 그러니까 그 시간 한 번 딱 해서 다다당 하고 딱 숨고 나서 재장전할 그 타이밍에 그 들어가요. 타이밍에 그 타이밍에 딱 들어가요. 그래도 성이잖아요. 성의 그 목책이 그렇게 높지 않았나 봐요. 바로 후금군이 쇄도에서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선천부사 기업이 전사합니다. 그다음에 정주목사 김진하고 곽산군수 박유건이 포로가 됩니다. 아이고야. 예. 다 그래서 이제 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저항했던 군사들이 전부 다 이제 살해가 됩니다. 여기서. 이래서 15일 날 능한산선이 함락되고 이후 18일에 후금군이 이제 안주에 도착하게 되죠. 그야말로 정말 파직기세입니다. 그러네요. 너무 빠른 시간에 척척척척 밀고 오니까. 그러니까 이건 저지한 게 아니라 그냥 내려오는 속도예요. 그러게요. 진짜. 그렇지 네. 내려오는 속도. 네, 아니, 그러니까 속도요. 무슨 성 떨어뜨리는 작전이 하루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 이제 기대한 것이 안주예요. 청천강. 네. 성 적은 공성에 약하다 뭐 이러면서 저건 또 성벽을 강도 공략할 있고. 줄 모른다고. 그래서 안주는 기대를 했는데 이게 한 두세 번은 이제 공격을 막는데 네. 오. 그것도 며칠이 아니고 1파, 2파 그래서 이거 막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주먹을 KO 당하는 경우가 뭐 있어. 몇 대 맞고 KO 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 1파, 2파. 1파, 2파, 3파예요? 20일 날 공격이 시작돼서 다음 날 떨어져요. 안주 역시. 예. 근데 안주성은 사실 만만치 않았던 게 안에 군민 합쳐서 한 3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조금 예. 왜 이렇게 가능한 빨리 거 써? 아니에요? 3만이 넘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리고 뭐 이 3만이 총 쏘고 대포 쏘고 활까지 다 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포를 그런데요? 쐈는데도요?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거란하고도 달라서 후금군은 명나라하고 싸우는 애들이기 때문에 공성 전술도 상당히 단련을 했던 것 같고 전술적으로 지금까지 한국에 들어왔던 몽고군이나 거란군에 비해도 훨씬 우월해요. 근데 박사님, 우리 지휘관들이나 이 관료들이
명나라 군대를 보고 형편없구나라고 판단할 정도의 어떤 학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리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관료들이 우리 방어 라인을 보고 이 정도면 방어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형편없는 명군은 막는데 우리는 못 막아요? 아 이거 TV가 영 성능이 안 좋네. 이건 아는데 네. 좋은 TV를 내가 만들 줄은 모르잖아. 그거 좀 달라요. 아, 판단을 하는 것과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와닿는다. 세워야 되는지. 정말 되게 와닿는다. 그렇지. 보고 판단은 되는데 내가 그걸 만들 줄 모르는 저거보다 더 나은 건 아까 못하는 그거죠. 뭐 축구 경기에서도 거 수비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이라고 하지만 정작 내가 근데 뛰면 아 이게 사실 그 안주성에서 남이용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무장이었고 예, 그 이 사람도 청야 전술을 써요. 성 밖에 있는데 다 불태우고 다 한다고요. 다 했어요. 근데도 안 되는 거 역부족이에요. 워낙 상대가 강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이온과 부하 장군들은 이제 화약에 불지르고 자결합니다. 아이고. 나름 최선을 다해 싸운 거예요. 폭살을 했네. 예. 근데 일단 지금 후금이 너무 빠릅니다. 그러면은 지금 수도에 있는 왕은 얼른 좀 이렇게 나 근데 너무 답답하다. 피난을 가야 되지 이제 않을까요? 처음에는 딱 침공했다 그러니까 막 이제 대책을 전술을 이제 하는 이제 근데 이제 일단 강화로 피난하는 걸 준비를 합시다. 그랬더니 인조가 허허 벌써부터 그딴 얘기를 하네요. 나중에 얘기해. 근데 다음 날 되니까 벌써 이게 상황이 이상해요. 그리고 20일 날 안주성이 떨어졌다니까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안주는 조선이 나름대로 그 기록에 철저하게. 그대로 나와요. 우리가 나름 대비를 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떨어졌어. 그러면 이거 못 막는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안 안주 된다는 상황 판단이 딱 돼요. 그렇죠. 안주에다 제일 집결해놨다는 걸 아니까 이건 안 되는구나 하고 뒤에 이제 후방 산성들이 막 무너지고 답답하다 진짜. 인조는 이제 강화도로 피난 가자 나이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대응은 하죠. 병사를 모아라 뭐 임진강을 막자. 여기서 이제 우왕좌왕하기 시작해요. 군대를 남한산성으로 보낼 거냐 임진강을 막을 거냐. 그 논쟁이 많아. 임진강 못 막는다, 막아야 된다. 남한산성을 어디다 쓰느냐, 막 이런 논쟁이 막 돼요. 여기 또 하나 되는 게 이제 강화도로 피난을 가자. 그러면 강화도로 피난 가는데 어느 군대가 왕을 따라갈 거냐? 훈련도감 군대를 쓸 거냐, 수원 병력을 쓸 거냐, 남쪽에서 올라오는 충청도 군대를 쓸 거냐. 그다음 임진강을 막자, 좋아 막자. 훈련도감 군대를 보낼 거냐, 수원 군대를 보낼 거냐. 이거 가지고 난리가 나.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비상사태가 많이 걸려서 이제는 수문 앞에서 졸 만큼 그렇게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뭐 한 거예요? 나도 묻고 싶어요. 그 우리가 전쟁 준비를 안 했다, 놀다가 당했다는 건 아니야. 그렇죠. 하긴 했는데 막상 터지니까 이선 방어가 되니까 개념으로는 다 있는데 갑자기 임진강 막자 말자. 남한산성도 수축했어. 네. 이거 노력했잖아. 이제 남쪽에서 병사 끌어 모아서 모아야죠. 근데 정작 얘들이 오니까 남한산성 군대 어디가 수비할 거냐? 없어. 그러니까 어떤 군이 이럴 때에 이렇게 맞자라는 거 정도는 계획을 했을 수 있잖아요. 요 시뮬레이션을 안 해놓은 거예요. 강화도로 피난 간다고 전세도 해놨는데 그러니까요. 어느 군대가 따라갈지는 결정이 안 돼 이 있어요. 사람들이 군대 면제 받으려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막 하고 싸워. 이거 훈련도 가면 임진강으로 보내야 됩니다. 일로 보내야 됩니다. 뭐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거 보니까 이게 시뮬레이션 여기까지만 했구나. 앞쪽엔 그래도 제대로 갔잖아. 비록 함락은 당했지만 네. 능안산성에 정주, 선천 모인다. 딱 모였어요 진짜. 예상대로. 뭐 안주도 뭐 했어. 근데 이선에 오니까 없네. 근데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군대가 이래도 되나? 26일 날 이제 인조가 이제 강화로 출발을 해요. 네. 이제 피난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후금군이 황해도까지 옵니다. 황해도까지 와서 일단 멈추고 여기서 사신을 조선 쪽으로 보내요. 항복하라고. 예. 어. 근데요. 네. 항복하고 네. 전투를 하는 것하고 지금 이 홍타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 보면 몽고 제국 같은 경우에는 항복을 하면 엄청나게 학살을 하고 항복을 하면 그래도 나름 괜찮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항복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그러니까 이 황복에는 화친의 뜻도 담겨 있었어요, 같이. 그럼 그냥 바로 항복하는 게. 근데 왜냐면 나은 어차피 거 아니에요? 홍타이지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를 약탈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렇죠. 이때는 홍타이지가 직접 안 왔을 때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본래 네. 명분이 그들이 이제 하려고 했던 목적이 조선이랑 좀 우리 가깝게 몽고 하면서 치러 갈 거니까 니네 그 까불지 많이 마. 대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항복이란 말은 안 썼어요. 화친을 맺자. 명나라랑 끊어라. 아. 우리랑 강화를 맺자. 친금 배명 정책을 해라. 하여간 우리랑 형제가 되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항복이란 말은 안 쓰고 네네. 강화하자. 어떤 조건이 담겨 있었나요? 네, 이 조건이 이렇습니다. 대금국 이왕자는 조선 국왕에게 답서를 보냅니다. 대금이라고 하네. 두 나라가 화친하고 좋게 지내자는 것은 다 함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귀국이 참으로 화친을 바란다면 꼭 종전대로 명나라를 섬기지 말고 그들과 왕래를 끊고서 우리가 형이 되고 귀국이 아우가 됩시다. 서열을 네. 예, 명나라가 노여하더라도 우리 이웃 나라가 가까운데 뭐가 두렵습니까? 과연 이 의논과 같이 한다면 우리 두 나라가 하늘에 고하고 맹세하며 영원히 형제 나라가 되어 함께 태평을 누릴 것입니다. 대신 너가 형이잖아. 일이 완결된 뒤에 상을 내리는 격식은 귀국의 조처에 달려 있으니 국사를 담당할 만한 대신을 차출하여 속히 결정하여 이를 완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가는 길에 시간만 지연되어 불편할 터이니 우리를 신의가 없다고 여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거 너무하네라고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말을 어투는 그렇게 참 부드러워요. 그러네요. 정말 어투는 부드러워요. 세상 부드럽네요. 예. 무슨 마치 프로포즈인 줄 알았어요.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받은 조선 입장에서는 일단은 시간 끌기를 좀 해요. 그렇죠. 그치, 그 당연한 거지 그게. 이게 조선- 안 받아들일 순 없지만 조선인의 무조건적으로 주특기 아닙니까? 시간 받을 끌기. 순 없잖아요. 예, 시간 끌기 한 다음에 그 팀에 이제 방어선도 좀 구축을 하고 네. 이제 뭐 강화도 하고 임진강 이런 데 좀 수비 병력도 좀 강화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오갑니다. 여기 뭐 임진강을 계속 방어해야 된다. 아니다. 뭐 다 포기하고 근데 강화도로 나중에 그 가자. 후금이 간단히 논제를 끊어줘요. 간단히 넘어와 버려. 자, 내가 시간 없다 했지. 그래서 한성 입성은 안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강화를 맺어요. 화친 의식을 하죠. 아. 그래서 3월 3일에 인조하고 유해가 강화도에서 이제 맹세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조선 국왕은 뭐 정면은 모월 모일에 금국과 더불어 맹약을 한다. 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화친을 했으니 서로 맹약을 준수하자. 음. 그리고 이제 각자 자기 나라를 지키자.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각자 자기 나라를 각자 지키자. 알아서. 그리고 자잘한 걸로 제발 다투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요구하지 않는.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 중국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문장을 안 써. 아,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좀 이렇게 날아다니는 글을 쓰는데 이 애들은 좀 그 이거 명확해요. 좀 명확해요. 대단히 명확하게 얘기해요. 약간 마초적인 기질이 좀 있는 그렇죠. 그래서 스타일이네요. 뭐 좀 예. 만약에 금국이 불량한 마음을 품고 군사를 일으켜 조선을 침공한다면 역시 하늘이 재앙을 내릴 거다. 서로 약속을 지켜서 태평을 누리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명나라에 보낸 조선의 보고는 어떻게 되나요? 한번 들어보시죠. 형 그동안 즐거웠어. 미안해. 이제 어쩔 수 없나 봐.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번역해서 그냥 명나라한테 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허준 씨 말이 맞죠. 형 그동안 즐거웠으면 과연 명이 뭐 오케이 얘기했을지는 또 아니 뭐 오케이 하고 말 게 있어. 지네가 못 해줬는데. 지네가 뭐 침공할 당시에 명에서 뭐 원군을 보낸 것도 그럼 아니고. 사실은 그 명에 그 영원 있잖아요. 영원성에서 네. 입구 쪽으로 의주 쪽으로 병사 이렇게 내보내면 바로 코앞이잖아요. 그 막아주면 되잖아 코앞에서. 그럼 우리 의주군하고 같이 이렇게 싸우면 되잖아. 좀 명나라는 이럴 땐 쿨하더라고. 힘없는데 어떻게. 그래? 이렇게. 네가 알아서 잘 살아, 해라. 이렇게. 그래, 그렇죠. 대신에 조선이 하나는 넣었어. 처음에는 명나라랑 단절하라고 그랬는데 조선이 이건 노력해가지고 명나라랑 우리가 적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명나라랑 싸우라고 요구하지 마라. 아, 우리는 의리가 있고 하니까 처음에는 막 끊어. 이제는 우리 이랬거든. 근데 어떻게 이게 다 해갖고 우리 보고 명나라를 적대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알았어. 우리가 형제처럼은 안 지낼게. 근데 그렇다고 원수로 싸우지는 그래. 못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진짜 왕자를 인질로 보낸다. 그것이 뭐 많이들 갔죠. 근데 이 왕자 보내는 거는요. 우리가 역사상 뭐 중국도 그렇고 유목민한테도 그렇고 많이 갔었잖아요. 이때 이 왕자는 우리가 정해요. 그쪽에서 정해요? 우리가 정하죠. 아. 되게 레벨을 정해주면 우리가 그러면 막 정하죠. 진짜 세자 뭐 이런 중요한 사람은 안 보내고 세상에 세자를 보내라고는 잘 안 해요. 웬만한 경우는 우리 준이 보내자. 나 그쪽 음식 잘 안 맞는단 말이야. 나중에 이제 병자한테 소현세자가 가는 건 정말 특별한 경우고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왕족을 보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종실인 원창군을 이제 왕의 동생이라고 속여서 보냅니다.
근데 이분은 한참 멀어서 거의 왕조 끄트머리에 있던 양반인데 이제 이름만 왕조. 예, 보내죠. 자 그러면 정묘호란은 이렇게 그래도 잔잔하게 네. 편안하게 아유, 밀리고 그거 끝났어요. 끝나고서 또 유목민족의 또 근성이 있잖아요. 또 아니, 근데 맞아 아까 그 우리 저 얘기할 때 왜 약탈을 좀 적게 하고 약탈이 목적이 아니다라는데 사실 저희가 도큐멘터리 전쟁에서 하면서 약탈에 관한 무서운 말들을 너무 많이 했었지만 약탈 중에 정말 제일 잔혹한 거는 유목민인 것 같아. 그러니까 황해도 일대에서 또 약탈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조선이 완전 또 열받아가지고 저 약탈한 애를 공격하자라고 또 뭐 그런 얘기가 또 오고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비교적 신속하게 후금 군대가 철수를 합니다. 그럼 철수 이후에는 그냥 그렇게 가나요? 명하고는 싸우지는 않지만 친하게 안 지내고 후금의 이 왕자를 보내고 화친을 맺고 그냥 이 약속대로 상태로 가나요 이제? 약속대로 잘 지켜지나요? 근데 어쨌든 후금의 목표는 명나라니까 조선을 다시 굳이 칠 이유는 없는데 예,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또 복수론 이러면서 우리나라 조정에서 그렇죠. 예, 이 분노와 이 치욕을 어떻게 아니 자기 바꿀 주제를 것인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일주일 만에 한성까지 밀렸는데 몇 가지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9년 후에 병자호란이 발생하게 만에. 됩니다. 다음 이야기. 정묘호란에 패배한 이후 새로운 전략으로 패권을 장악하려는 후금. 더 강력해진 병력과 전략. 과연 명나라와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조선의 비극 병자호란. 이제 홍타이지는 제3의 전략을 찾아야죠. 어.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산해관이 아닌 우측 산서성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산서성 쪽에는 몽골족들이 있었어요. 몽골. 희봉구라고 해서 뭐 쪽문 같은 게 하나 있었대요. 네네. 대규모의 홍타이지 군대가 만리장성을 돌파합니다. 오. 그리고 바로 북경 코앞까지 갑니다. 와. 여기서 원숭아니 이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서 원숭아니 후금들을 격퇴합니다. 어? 이 모문역 원숭한 사건 때문에 조선의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요. 어느 정도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조선을 걱정 안 하겠는데 비었으면 그렇죠. 무혈입성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 조선을 다시 장악해야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